안녕하십니까. 저희 본무사 24기 합격했고요. 예, 저 충북 영동에서 살고 있고 이름은 안진삼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험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들 많으시죠? 뭐 저번에 이제 뵀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일단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떻게 뭐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이제 말씀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올라왔고요. 저는 직장인이었어요. 이제 학원 강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뭐 1차 하고 2차 하고 이렇게 이제 동시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공부하는 시간은 8시간 정도 그 정도 이제 뭐 풀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9개월 정도 만에 이제 붙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죠.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연수 받으면서 이제 오랜 기간 공부하신 분도 많으셨거든요. 최장 하신 분이 한 12년 정도? 12번 정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저처럼 또 이제 한 뭐 1, 2년 정도? 한 2년 정도 이제 끝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많은 분들 계셨는데요. 여기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동기분들하고 이제는 뭐 선배들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많이 여쭤보고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어떻게 했었는가, 뭐 이런 거 전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딱 요맘때쯤이 되겠네요. 2차 시험 끝난 지 뭐 3일인가 4일인가 지났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4일 지났겠네요. 그죠? 근데 저는 2차 시험 끝나고 답안지 채점 안 했어요. 채점 안 하고 바로 여기 이제 김성범 그 실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그 학원 강의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바로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들었었던 거 이제 민법부터 시작해갖고 한 번 더 들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을 테니까 이제 뭐 체력 회복하시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어차피 답안지를 잘 썼건 못 썼건 그건 저희들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니까 그건 사실 뭐 시체말로 까봐야 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거기 실장님한테 아마 부탁하시면 이제 작년에 들었었던 거 위주로 해서 다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법을 먼저 한 번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번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예비순환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다 등록하고 그다음에 예비순환 강의 이제 다시 듣고 합격할 발표하는 날까지도 저는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는 다 지나간 거고 잘 봤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못 봤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니까 발표 나는 그날까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한시라도 빨리 다시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번에 올라오면서 이제 그 기출문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실장님하고 통화 좀 많이 했었는데 50점짜리가 민법 뭐 가상법이 나왔다고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실 보면 누구도 잘 안 보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그 이제 1교시 1번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면 많이 당황들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미성년자 나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법전 그때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뭐 가족법 이쪽 뒤에 가서 찾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앞쪽에 있잖아요. 총칙편에. 그죠? 4조인가 5조인가 거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법전을 이렇게 많이 뒤져보는 연습을 안 하시면 절대로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1년이라는 시간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불이타는 늘 생기기 마련이니까 들어가셔서 적어도 하나의 목차당 한 두세 줄은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쓸 거리를 만들어 놓으시려면 어쩔 수 없이 목차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법전에 어느 부분에 어떤 게 들어있다. 라는 걸 아셔야지 들어가가지고 막 뒤져서 뭐라도 쓰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불이타는 대비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시하시는 분들은 이 동차가 편한 게 동차는 학원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하기 때문에 사소한 거는 그냥 버려버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시면 이게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1차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들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데
또 나름 또 다 합격하고 나면 그 사소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또 실무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이게 실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어렵지만 어렵게 붙으신 분들은 실무에 적응이 훨씬 더 빨라요. 제가 보니까. 저는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동기들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써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하실 때 내가 이거 왜 하지?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소중한 거고 하는 거니까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당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민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박성수 변호사님 거 들었어요. 그거 한 동차 때 한 번 듣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한 번 더 복습해서 요 시간대 이제 민법 한 번 더 들었고, 그 다음에 예비순환 강의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3번 들은 꼴이죠. 근데 그분 강의가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뭐 맨날 이제 주장, 항변, 재항변 이렇게 하고 틀을 잘 짜주세요. 그래서 그 틀을 어느 정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 같은 경우에 민법 해봐 한 70개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 발표 날 때까지 한 3달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리딩 케이스들을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도 한 20장씩 정도 계속해서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적으시면 웬만한 브리타는 그냥 그 안에 있었던 지식 가지고 틀은 어느 정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우는 거는 접절을 보고 조문을 베끼시든지 뭘 쓰시든지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목차는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틀들을 시험 들어가시기 적어도 한 3개월 전까지는 완성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한 3개월 동안은 이제 집중을 해서 그 이제 한 권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끝까지 보고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작업들은 그 막판 3개월을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뭐든지 다 단관화를 시키셔서 그 한 권만 그냥 주구장창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시험 보는 날 그 전날에 한 6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만 다 돌려볼 수 있으면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독수를 많이 늘리셔서 그 다음에 최대한 짧은 시간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시는 그 작업들을 그게 좀 괴롭지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민법하고 민소법은 어차피 저는 이제 박승수 변호사님 거 들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것들은 이제 틀은 잘 짜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 짜주시는 틀만 열심히 외우고 들어갔더니 저기 뭐 운이 좋아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 이제 빨리 끝냈는데, 그 오래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아시는 건 많은데 잘 그거를 표현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제 글로 잘 안 써지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만 들어가지고 이 답안지 첨삭 지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써지는지 못 써지는지는 결국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잘 썼다고 썼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최고 답안지 가지고밖에 확인을 못 하니까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못 받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빨리 끝내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될 수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주변에 계시니까 실강 들으러 다 오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보시는 거 그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장 들어간다 이 생각하시고 그냥 죽을둥살둥 처음부터까지 다 적어보시는 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이제 그 시험에 이제 발을 들어 놓으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빨리 끝내시고 나가시는 게 제일 이득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어차피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셨으니까 뭐 제 방법이 제일 좋다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냥 자기한테 맞는 방법 찾아서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한 권으로 만드는 다음에 그거를 끝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다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만드는 방법들은 다들 다양한 거죠.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그래서 될 수 있으시면 시험 보기 전날에 모든 과목을 한 번씩 훑어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만드시고 그 정도까지는 회독서 올리시고 어느 정도 외우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힘든 날들이 이제 시작되겠죠. 근데 그것도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딸이 그때 제 공부할 때 이제 5살이었거든요. 5살이었는데 맨날 제가 계속 이제 놀아줬어요, 밖에 나가서. 근데 공부한다고 이제 그거 못하고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지금도 보면 딸내미가 한 1년 동안 저 공부한다고 많이 좀 떨어져 있어서 지금도 저만 보면 이제 뭐 좀 칭얼대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2년이 됐나 3년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하기도 싫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저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 많으시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줄 수 있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1년 내내 쏟아 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계속해서 이제 원예법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그래서 단권화를 만들려면 단권화 이게 아니면 요약집을 보시려면 요약집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민법하고 민소법은 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틀 짜고 저는 그 리딩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답안지 한 20장 정도 계속해서 그렇게 썼으니까요. 이제 그 정도 쓰다 보면 웬만한 건 그냥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리딩 케이스 외우면 뭐 독특한 판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에 요건 하나 이거 해석하는 론 뭐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쓰면서 아 여기는 어떤 판례가 있었고 여기는 어떤 판례가 있었고 여기는 무슨 사안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격가지로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기 때문에 리딩 케이스들을 외우시는 게 가장 편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형사소송법하고 형법은 형사소송법은 특히 이제 저도 공부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굉장히 난감했었었는데 이게 최철원 강사님 강의하실 때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소고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 위주로 해서 이제 목차를 그렇게 잡고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맨 앞에 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이제 맨 앞에다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고소고발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떤 논점이 있는지 판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간략하게 이제 책 앞머리에다 기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줄을 쳐놓고 전부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을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했었던 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법하고 그 다음에 저기 서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공부를 이제 거꾸로 했었죠. 그때는 신청 서류 보면서 만약에 뭐 이전 등기 나오게 되면 이전 등기 할 때 보면 이제 주요 쟁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목차 잡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의의가 어떤 거고 요건은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논술을 한번 적고 그다음에 옆에다 신청 서류 할 때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옆에서 답안지 따로 적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그 대신에 2차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부등법 들었을 때 예비소선 할 때는 이제 정식으로 다시 이제 기본서 돌아가서 이제 기본서 열심히 회독하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어차피 등락이 결정되는 거는 꽈락이 없으면 결국은 민법하고 민소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부등법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도 은근히 잘 나오는 것 같고 어차피 법전하고 규칙하고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적어주시면 꽈락은 안 나오니까. 근데 결국은 안 나오는 것들이 민법하고 아마 민소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빨리 정형화 시켜서 내 걸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아마 이 싸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형법도 그렇고 형사법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낯설고 답안지 작성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어차피 작성 틀은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되시면 그 과목들이 편해요. 근데 민법하고 민소법은 이거 진짜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빨리빨리 끝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어차피 공부들 이제 다들 해보셨으니까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필요 없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은 기분이 좋아야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과가 나니까 그래서 붙고 안 붙고는 어차피 타고난 복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50 가까이 되는데 여태까지 살아온 잘생겼죠, 그죠? 그래서 살아온 거를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결국은 큰 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 순간순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더해서 나의 그 정해진 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좀 더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분 좋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막 인상 쓰고 막 세수하고 또 가야 돼 막 이런 생각보다는 일어나서 즐겁게 나가실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거울 보시면서 본인 장점 한 3가지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습관이 되게 되면 아침에 이제 나갈 때 좀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이제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오늘 내가 뭐를 배웠었는지 그거를 큰 목차 잡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판례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제 오늘 일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다시 한번 쳐다보고 복습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아마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붙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드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시험은 이게 진짜 오래 할 게 못 되니까 최대한 빨리 붙으시기를 시골 내려가서도 기원하고요. 최대한 빨리 붙으시려면 실력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실 테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기의 민낯을 한번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나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아마 요거 검증하는 거는 모의고사 시험이지 않나 싶고요. 뭐 최고답안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빵점 맞을 수도 있고 그 연습이니까 그런 것들 과정들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좀 더 이제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동력을 얻으시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업한 지 이제 3달 됐는데요. 법무사 되고 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 딸내미가 6살인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수학 강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 데리고 밖에 나가면 보통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기는 좀 힘들고 하니까 애기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버지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딸내미가 그때 아버지 학원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그래서 아빠 뭐 하는데 지금 너랑 같이 있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법무사예요. 이제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 돈은 사실 보면 학원 강사 쓸 때가 더 많이 벌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근데 느끼는 게 딸내미한테는 그래도 내가 살면서 유익한 선물을 하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실 때 힘드시거나 어려울 때 그때 다 뭐 사실 쉬고 싶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본인만이 아니고 어차피 생활하는 거는 본인과 가족과 아니면 친구들과 뭐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마음 다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잘 유지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들 요즘 환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프시면 안 되죠, 그죠?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파서 공부를 못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사소한 변명인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아프시지 말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모두 가진 역량을 다 뿜어내셔서 이번에 다들 끝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하시다가 저 실력은 별로 없으니까 전화번호 여기다 남겨드릴 테니까요. 하다 보면 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소연 할 때 없거나 할 때 그때 전화하시면 제가 하소연 정도는 들어줄 수 있으니까 저번에 와갖고 여기다 전화번호 남겨놨더니 그래도 좀 전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는 게 있다고 지식을 전달해주고 이럴 수준은 아니니까 대신에 이제 하소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들어주니까 뭐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요. 힘드실 때 있으시면 전화 주셔서 그냥 기분 전환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또 물어보실 거는 없으시죠, 그죠? 여기 제 전화번호고요. 그 다음에 하실 때 뭐 힘드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뭐 밤 제가 보통 한 11시까지는 눈 떠 있거든요.
근데 수업 하시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영업하고 하는 게. 그래서 한 11시 정도까지는 제가 늘 눈 떠 있으니까요. 저 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전화 통화 가능하니까 하실 때 뭐 힘드시거나 아니면 좀 하소연할 데 없거나 이럴 때 전화 주시면 그런 거는 잘 받아드리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분들 행복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시골 내려가게 되면 제 절에 다니니까 가서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